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까르페 디엠이라는 말에 대해서, 까르페 디엠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문장 우선 눌러주시고요. 까르페 디엠이라는 말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까르페 디엠은 현재를 잡아라, seize the day, 플럭 더 데이라고 이제 번역되는 라틴어입니다. 라틴어. 그래서 오늘 하루 굉장히 행복하게 살아가자, 뭐 이런 사진이나 이런 그림에서 이제 보통 까르페 디엠이라는 뭐 해시태그나 그런 글들을 많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까르페 디엠하고 보통 이제 욜로하고 좀 많이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근데 까르페 디엠과 욜로는 엄연히 다른 개념이란 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까르페 디엠이라는 게 뭐 seize the day에서 오늘 하루를 꽉 잡는 거, 오늘 하루를 잡는 것을 의미한다면, 욜로라는 것은 you only live once 라는 뜻으로 인생은 단 한 번뿐이다 라는 것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그 단어의 그런 앞글자를 따서 YOLO 해서 욜로라고 합니다. 이 욜로라는 것은 결국 자신의 행복을 가장 중시한다는 측면에서는 까르페 디엠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이지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의미하는 바가 다릅니다. 욜로라는 것은 자신의 행복을 가장 중시하기 때문에 소비랑 연결시켜지는 개념이에요. 오늘 하루 행복을 위해서 나는 내일을 위한 저축보다는 오늘 당장의 뭔가 만족, 당장의 행복을 위해서 돈을 쓰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래를 위한 저축을 하기보다는 현재의 만족, 행복을 위해서 소비를 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욜로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미래 또는 남을 위해서 뭔가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소비하고 행동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욜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까르페 디엠과는 완전히 좀 다른 개념으로 이제 욜로를 생각하셔야 되고요. 까르페 디엠 이퀄 욜로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조금 이제 개념상의 뭔가 혼란이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진정한 까르페 디엠, 우리가 까르페 디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그 진정한 까르페 디엠이란 건 대체 무엇이냐? 뭐 정의는 다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정한 까르페 디엠이란 뭐 세상에 살아가면서 긍정적인 면을 바라보면서 행복을 느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친구랑 이제 약속을 했어요. 친구랑 오후 3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친구가 사정이 있어서 3시 반까지 나오겠다는 거예요. 나는 이미 나와 있는데. 그럼 굉장히 화가 나잖아요. 왜 약속을 안 지킨 거야? 사람이 왜 이렇게 신뢰가 없어? 라고 생각하기 쉽죠. 이렇게 하는 순간 나는 일단 기분이 나쁘죠. 기분이 나쁘고, 또 친구가 왔을 때 야, 너는 약속을 했으면 빨리 와야지 왜 이렇게 늦게 오냐? 라고 이제 불평불만을 하고 뭔가 그런 비판을 하겠죠. 그럼 친구도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미안한 마음이 안 그래도 있는데 또 그렇게 또 얘기를 하니까 친구도 기분이 나쁘겠죠. 그럼 그날 하루가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다라는 거죠. 행복할 수가 없겠죠. 이런 상황에, 똑같은 상황에서도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친구가 30분 늦게 온대요. 그러면은 오랜만에 뭐 이 동네 왔으니까, 오랜만에 강남 나왔으니까 오랜만에 강남 구경이나 할까? 하면서 뭐 가게를 둘러본다든지 강남 거리를 한번 걸어보는 거죠. 그 30분이라는 시간 동안 강남을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얻은 거죠. 아니면은 친구가 30분 늦게 온다고 하네? 그러면은 뭐 책이라도 한번 읽을까? 책이라도 잠깐 봐야겠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나는 친구 덕분에, 친구가 늦게 오는 바람에 어쩌면 오늘 읽지 않았을 책을 30분 동안 읽게 된 거고, 또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친구와의 만남 장소에서 한번 그 동네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얻게 된 거잖아요. 물론 친구가 늦게 나온 거는 잘못이지만 거기서 내가 어떤 행동을 취할지는 나한테 달린 몫이잖아요. 내가 친구에게 불평불만을 터뜨릴 수도 있고, 아니면 친구가 30분 늦게 옴으로써 그 30분을 내가 더 행복해지는데 내 삶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선택지는 나한테 있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만약에 친구한테 불평불만을 토로하는 걸 선택한다 이러면 행복한 감정이 사라지겠죠. 친구와 뭔가 즐겁게 만나서 놀려고 했던 그 감정도 상하게 되고, 뭔가 그 시간들이 굉장히 뭔가 불만 섞인 시간으로 변하면서 불행해지기 쉽다라는 겁니다. 또 다른 사례 들어볼까요? 뭔가 자신에 대해서 뭔가 외모라든지 뭔가 자존감이 굉장히 낮으신 분들이 아마 있으실 거라 생각해요. 제가 과거 영상에도 올렸지만 저도 그랬기 때문에 그 감정을 잘 이해할 수 있는데, 그 상황에서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뭔가 친구들의 인스타그램을 보면서, 친구들의 페이스북을 보면서 이렇게 예쁜 사람도 많구나,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사는 사람도 많구나, 이런 해외여행을 다니고 이런 멋진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는 사람들도 많구나 라는 걸 느끼면서 나 자신의 삶과 뭔가 비교가 되면서 내 삶이 불행해질 수 있어요. 근데 사실 뭐 생각을 해보면 그런 SNS에 올라오는 거는 정말 그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특별한 일이기 때문에 SNS에 사진을 찍어서 올린 거거든요. 그들의 일상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 사진만 보니까 이 사람의 일상은 이렇구나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뭐 내가 그 친구들이 사진을 보면서 부러워하는 걸 선택할 수 있지만,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사실은 행복을 느낄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뭐 아무리 볼품없고 내가 아무리 뭔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최소한 내가 건강하잖아요. 사지가 다 멀쩡히 있고 건강하잖아요. 이 사실만으로도 굉장히 큰 행복이고 축복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그런 것들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행복하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또 거기다가 내가 이렇게 자존감이 낮고 불만을 뭔가 느끼는 거, 내 삶에 대해서 뭔가 좀 불만족스럽다는 거는 그만큼 내가 나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것을 의미해요. 내가 생각하는 나의 모습과 현실의 나가 그 괴리가 크기 때문에 자존감이 낮아지고 뭔가 좀 불행해지고 불만족스러워지는 건데, 그걸 뒤집어서 생각하면은 아직도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 뭔가 기대를 하고 있다는 것을 또 의미하기도 하잖아요. 나는 아직 나 자신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았구나. 그래, 이 마음을 가지고 이 힘을 가지고 다시 한번 열심히 살아보자 라는 또 각오를 다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을 항상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불평불만을 선택하든지 아니면은 뭔가 생산적이고 내가 지금 행복해질 수 있는 더 발전적이고 성장할 수 있는 선택을 할 것인지, 이거는 본인의 판단에 달린 거죠. 누가 어떻게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거기서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게 과연 바람직하냐는 거예요. 까르페 디엠이라는 것이 오늘 하루를 잡자, 오늘 하루를 행복하게 보내자, 이런 거에 동의를 하신다면 당연히 발전적이고 뭔가 성장적이고 희망적인 거에 선택하는 게 맞겠죠. 나 자신에 대해서 불만을 느끼기보다는 나 자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선택을 하는 게 맞는 거고, 친구가 늦었다 하더라도 친구와 내가 불편해지는 상황을 만들기보다는 그 시간을 다르게 활용해서 나도 생산적인 활동을 하고 친구에게도 미안한 마음을 갖지 않도록, 친구가 미안한 마음을 갖지 않도록 하는 것이 결국 까르페 디엠을 선택하는 삶의 태도라는 거죠. 그리고 까르페 디엠이라는 게 오늘 하루하루를 헛되이 보내지 말고 행복하게 보내자 라는 것이라면은 삶의 목적이 행복하게 사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러면은 오늘 하루 행복하게 보내는 게 삶을 결국은 행복하게 보내는 거고, 그러면은 오늘 당장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선택지를 하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그 시작점이 바로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거, 긍정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에서부터 우리가 삶의 행복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이 삶을 바라보는 태도는 마치 렌즈와 같아서 빨간색 렌즈를 끼면 세상이 온통 빨갛게 보이고 노란색 렌즈를 끼면 세상이 온통 노랗게 보이듯이 삶을 바라보는 그 시각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정말 삶이 불행하기도 하고 행복해지기도 합니다. 이거는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이나 상황에 달린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을 어떤 렌즈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우리가 행복 렌즈로 세상을 바라봤을 때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고, 불행 렌즈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세상이 온통 불만족스럽고 내 삶이 불행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까르페 디엠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는 행복 렌즈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한번 긍정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을 한번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요, 세상을 행복하게 바라보는 거, 이것도 다 행복도 결국은 훈련이더라고요. 내가 긍정적으로 바라보려고 노력을 하면은 세상이 긍정적으로 바라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연습을 하시고, 여기에 나온 책들도 많으니까요. 한번 책들 찾아보시면 아마 훈련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쁘기만 한 일은 없다. 100% 나쁜 일은 없다. 항상 세상은 동전의 양면과 같기 때문에 나쁜 일이 있으면 그만큼 긍정적인 일이 있다, 좋은 일이 있다는 걸 명심하시면은 우리가 늘 까르페 디엠적인 사고를 가지고 까르페 디엠을 실천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꿈꾸는 자문가의 성장 문담, 오늘은 진정한 까르페 디엠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살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의 행복은 여러분에게 달려있습니다. 세상이 어떻든 다른 사람이 뭐라 하든 여러분의 행복은 빼앗아가실 수 없습니다. 빼앗아갈 수 없으니까요, 오늘 하루를 꽉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